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집안산 30대가 승리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집 사지 않고 버틴 존버 30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올해 진짜 집 사지 않고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0.5%의 기준금리가 정말로 위력이 어마어마했죠. 지금도 그 패닉 바잉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을 사지 않는 경기도 무주택자 30대한테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기도 지역에서 신혼희망타운 4곳의 분양 공고가 떴습니다. 열심히 청약 챙기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위례 지역과 지축 지역 그리고 고양시 장항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뽑는데 4개 단지에서 동시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단, 이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요, 가점 계산에서 서울 분들은 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양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지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양 장항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이 고양 장항지구가 어디죠? 여러분들 자유로 타고 킨텍스 딱 들어가면요, 벌판이 있고 저 멀리서 이제 우주도시처럼 주상복합 새로 지어진 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벌판에 신규 택지가 조정이 돼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그중 2개 단지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신혼희망타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양주택이에요. 근데 지금 킨텍스 주변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왜냐? GTX A 노선이 있고 일산에 오랜만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금 호가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아니에요. GTX 역사까지 한 20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보 역세권은 아니고요. 도로로 이용 가능하다. 그거 감안해서 분양가하고 자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A5 블록 같은 경우는요, 759세대를 선발하고요. 단일 평수로 전용 면적 56제곱미터입니다. 분양 평수로 보면 24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분양가 얼마 나왔을까요? 3억 6천 수준에 나왔습니다. 24평 아파트가요, 3억 6천의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단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1566세대를 선발하는 고양 장항지구 A4 블록은요, 얼마에 나왔을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3억 7천에 나왔어요. 이거 발코니 확장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 3억 7천, 3억 6천. 오랜만에 들어보면 착한 분양가죠. 비역세권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이 지역이 신규 택지의 신축 아파트라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요. 이 가격이면요, 충분히 넣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모집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고양 창릉지구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산 주민, 이제 고양시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분들도 꼭 지원을 하셔서 만약에 미달이 나게 되면 꼭 그 부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분들도 꼭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전용 면적 56제곱미터 너무 좁지 않냐? 자, 작긴 하죠.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이 작은 면적 어떻게든 편면으로 커버 치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나요. 방은 2개입니다. 그리고 알파룸이라 해서 작은 건 뺐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이 빼면서, 그래, 자녀 1명까지 키우기 좋은 환경인데 자녀 2이라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일단 어떻게 키울 수는 있는 편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혼희망타운 청약 넣을 때 많은 사람들께, 야, 이거 너무 작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은 평생 사지 말고 어느 정도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발 국토부한테 이야기하는데, 집을 크게 만들면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아는데 제발 좀 크게 만들어라. 전용 59제곱미터하고 74제곱미터 해서 사람들이 평생 거주할 주택을 만들어야지 왜 자꾸 거쳐가는 주택을 만드냐 이거죠. 자, 이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러프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요, 혼인 중이자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어도 둘째가 유치원 다니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예비 신혼부부 자격도 있습니다.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나 결혼 예정이신 분들 이거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어설프게 빌라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한부모 가족도 이제 청약 대상이 포함이 된다는 부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혼희망타운요,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의 자격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은 소득 요건은요, 지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 이내면 돼요. 120%가 얼마냐?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747만 원이고요. 맞벌이 같은 경우는 8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두 분의 소득 감안해가지고 지원 가능한 부분 판단하셔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요건은요,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의 합계가 3억 3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자, 먼저 선정 방법은요, 주택 공급량의 30%만 따로 떼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에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그리고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은 없고요. 가구 소득, 그리고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여기서 해당 시도는요,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해가지고 세 가지 조건을 하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에 나오면 무조건 만점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만점은 아니더라도 70초가 100 이하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2단계 자녀 공급은요, 70%가 배정이 되거든요.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으면 배점이 더 많아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경기도 거주 기간으로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래 서울이나 인천에 거주하신 분들은 경기도 신혼희망타운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워낙 동시에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축지구도 같이 선발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청약 통장이 분산될 가능성 워낙 대규모로 뽑기 때문에 서울 분들도 한번 넣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공공분양이고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전매 제한은 6년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이고요. 공사 기간을 3년으로 잡아요. 그리고 거주 의무도 3년이 있습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입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신혼희망타운은 평범한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 대출 상품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대출 필요 없어도 이건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받게 되면요, 나중에 주택을 매도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 그 비율을 납부하게 돼 있는 수익 공유형입니다. 분양자와 같이 수익을, 이제 시세 차익을 나누는 부분인데, 그러면 얼마나 뛰어가냐, 이게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잖아요. 일단 대출 얼마나 받았냐, 그리고 얼마나 보유했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절반 뛰어가는 50%까지 있는데, 이러려면은 대출을 70%까지 받아야 되고요. 대출 기간, 한마디로 주택 보유 기간도 9년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대출 30% 받고 자녀가 둘까지 있으면은 10%, 그리고 못해도 15%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자한테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좀 답답해요. 국토부야, 이런 식으로 장기 거주를 유도할 거면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자녀가 크면 못 살 크기로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전 모르겠는데, 일단은 10% 20% 뛰어가는 거 얼마 안 냅니다. 그냥 양도세 낸다 생각하고 사채를 끌어써서라도 대출비로 줄이고요. 대출비를 줄인 다음에 이제 거주기간 9년 이하에 그냥 얼른 파시기 바랍니다. 자, 위례 지축 신혼희망타운요,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례 A2 6블럭,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위례 자이 더 시티의 공공분양과 같은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0세대 중에서 293세대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왔습니다. 전용 46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로 소형평수 위주로 구성됐는데 59가 있긴 있네요. 자, 그래서 59세대가 142세대가 배정이 돼 있는데, 제가 봤던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도 크기는 가장 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이라면은 적어도 전용 59제곱미터에서 74까지는 공급해야 되지 않냐, 46, 49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공급은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분양가를 계산해 보면요, 대략 한 5억 6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 6천이고요 5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5억 3천 수준이
수준입니다. 위례 시세의 절반 수준이고요. 여기가 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변 이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게 되면요,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가 강화돼요. 위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10년이고요 거주 의무가 5년입니다 그러면 완공되고 나서 7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 거주 의무를 5년을 채워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수요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집 좀 작아도 이 정도면 위례 정도 분양 가격이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넣어야죠. 자, 네 번째 단지는요, 고양지축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이번에 389세대를 뽑는데 전용 면적은 55제곱미터예요. 이 정도면 한 23평? 24평 되나요? 크기가 아쉽더라도 일단은 가격에 만족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신혼희망타운이고, 평생 거주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거주하고 이제 시세차 이제 전매 제한 끝나면 파시는 걸로 목적을 세우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크기예요. 자, 근데 이 고양 지축 A2 블록 요즘 지축지구가 가격이 굉장히 높죠. 10억 넘지 않나요? 10억, 11억까지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지역에서 공공 분양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위치는요, 지축에서 가까워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역사까지는 한 8분, 9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7, 8분대까지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매 제한은 6년이고요. 거주 의무는 3년입니다.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에 내가 가점이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 꼭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도부터 보겠습니다. 와, 전용 55제곱미터 평면도가 이렇게 잘 나오네요. 이제 현관에 이제 수납 공간에다가 드레스룸까지 뺐습니다. 자, 알파룸이 있어서 알파룸을 끼고 빼고 따라서 방 개수가 차이 나는데, 이거 웬만하면 확장하지 마세요.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고 싶으시면은 안 트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분양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1,500만 원이에요. 자, 현재 지축지구의 시세 딱 절반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평수가요, 은근 귀해요. 왜냐면은 지금 주택이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에 집중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소형 평수도 수요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택은 갖고 있어도 절대 손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커다란 이익을 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0대 분들 복 터진 거예요. 자, 위례 지축 신혼희망타운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붙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로또죠. 크기는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넣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불만이지만 참 좋은 정책이에요. 크기만 제가 볼 때는 전용 59에서 74까지만 만지면은 누구나한테나 다 권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저희가 설명을 안 들었지만 중도금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계약금 10%, 중도금 20%, 그래서 잔금 70%라서 이거 자금이 없으신 분들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양 장항 신혼희망타운은요, 모집 세대 수도 많고 비역세권이라서 고양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로 고양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기를 별로 못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서울 지역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 일부만 해당될 것 같고요. 경기권에서 수요가 다 충족이 될 겁니다. 자,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이면서 미취학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 영상 꼭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 사람한테 정말로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자, 그냥 수익 공유형 같은 거 그냥 줘버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잠깐 거주하고 나오는 용도로 치고 빠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